안녕하세요, 닥터 가드너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만든 라이프OS 노션 플래너의 사용 가이드입니다. 지금 템플릿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뭔가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한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플래너는 다른 노션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그냥 템플릿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건 GTD가 적용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새로운 도구는 사용하고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이 생산성 도구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시스템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홈화면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화면은 미니멀하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페이지들이 여기 메뉴처럼 보이고요. 나중에 업데이트해드릴 페이지들도 여기에 하나씩 추가될 예정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쓰기 편하게 바꾸면 됩니다. 저는 4가지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일정을 관리하는, 날짜를 관리하는 투데이와 캘린더, 그리고 원심 컴퍼스를 하나로 묶었고요. GTD 프로세스인 수집, 명료화, 계획, 점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태스크, 노트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GTD 프로세스의 첫 번째인 캡처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집함입니다. 모든 정보와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질러진 책상을 한번 정리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나 버릴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근데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일단 수집함에 모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위치를 찾아주면 정리가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그 수집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캡처 페이지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할 일이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은 여기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색 버튼 혹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작성하면 됩니다. 제목에다가 해야 할 일을 써주고요. 여기 있는 속성들은 지금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기입하면 과정이 느려지고 복잡해져서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제목만 쓰면 됩니다. 추가로 이 페이지를 200%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수집하는 것들은 다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샷 이런 거는 사진 앱에 저장되고 메모를 빨리 하느라고 기본 메모 앱에 저장한 메모들도 있을 것이고 캘린더 앱의 일정 그리고 뭐 브라우저의 북마크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수집한 것들을 모두 노션에 통합하는데 이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한쪽에 캡처 페이지를 두고 한쪽에 브라우저를 놓고 북마크해서 필요한 할 일이나 노트를 이쪽으로 바로바로 옮겨 적거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샷 찍었던 사진 같은 것들을 여기 메모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애플 메모 앱을 쓴다면은 여기서 애플 메모 앱을 띄워서 여기에서 필요한 노트나 할 일들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처음 저장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저장했는데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삭제하고 중요한 것 그런 것들만 캡처로 해서 옮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것이 할 일인지 노트인지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잘 수집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해야 될 질문은 단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가? 내가 수집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수집할지 말지 그것만 잘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만든 할 일들은 Created Today 여기에 생기고요. 노트들도 마찬가지로 이쪽 탭을 클릭하면은 오늘 만든 노트들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인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가 되지 않은 할 일과 노트들이 표시가 되는 것들이고 이것은 이제 다음 명료화 페이지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모두 사라지는 페이지들입니다. Clarify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에서는 수집함을 비우는 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인박스, 수집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것들이 향해야 되는 행동과 노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탭을 하나씩 살펴보면 태스크, 노트, 프로젝트 이렇게 모두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행동으로는 여기 프로젝트 목록들과 지금 대기 중 다음 행동, 일정은 달력으로 표시가 되고요. 행동할 수 없는 언젠가와 티클러, 마지막으로 노트가 있습니다. 분류는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로 모츠나베 먹기 이것은 무엇인가? 실행할 수 있는가?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행동은 2분 안에 실행 가능하지는 않고요. 위임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계획이겠네요. 최대한 빨리 내가 할 다음 행동은 아니고 특정한 날짜나 혹은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츠나베는 일정인 거죠. 일정은 여기 스케줄 탭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고요. 일본 여행 기간 중에 두 번째 날에 모츠나베 먹기 일정을 잡겠다.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후쿠오카 쇼핑 같은 원리로 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 날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나씩 빼면은 여기서 인박스가 하나씩 비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없애는 게 이 페이지의 목적인 거죠. 기차에서 벤또 먹기 일정일 것 같고요. 자, 마케팅 보고서 작성. 이건 어떤가 한번 같이 볼까요? 마케팅 보고서 작성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 행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해야 되고 초안을 작성해야 되고 하면은 할 일이 2가지 이상이죠. 그러면 저는 프로젝트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프로젝트 탭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마케팅 보고서 작성. 그리고 이 친구는 삭제합니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또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명료화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 인박스만 비워주면 됩니다. 다른 예시를 좀 살펴볼까요? 퍼널 계획서 작성. 만약에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위임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임하는 것들은 대기 중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겠다. 그럼 위임이고 퍼널 계획서 작성은 대기 중으로 넘어갑니다. 블로그 홍보글 작성이 다음 행동 중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행동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나중에 해야 되는 티클러나 언젠가 하고 싶은 일들이라면 여기 언젠가로 넣거나 혹은 다음 알림까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티클러로 분류하면 됩니다. 티클러로 분류했을 때는 여기 계획에다가 날짜와 리마인더를 넣어주면은 알림이 뜨기 때문에 이걸 꼭 넣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이 항목이 다음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행동으로 넣고 다음에 할 일이 꼭 있습니다. 이 다음 행동 속성에 언제 할 수 있는 건지를 써주는 거죠. 웰컴 레터 쓰기는 제 생각에는 창의성 항목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줬을 때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다음 계획 페이지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이 따로 뜨게 되고 내가 컴퓨터를 갖고 있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이 따로 뜨게 됩니다. 카테고리들을 나에게 맞게 분류하는 것이 셋업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는데요. 단순 노동만 모아서 해놓을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일들, 밖에서 할 일들, 사무실에서 할 일들 혹은 읽고 싶은 것들, 리딩 리스트나 아니면 리딩 레이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일들을 다 분류해서 인박스를 비워주면 됩니다. 노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할 일이 아니라 노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카테고리를 저장해주면 인박스에서 사라집니다. 만약에 가족과 관련된 노트면은 가족으로 설정해주면 여기서 사라지고요. 노트 2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과 관련된 노트였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사라집니다. 메일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넣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프로젝트도 인박스가 있는 이유는 프로젝트 역시 카테고리를 분류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카테고리를 마찬가지로 부업 프로젝트면 부업 하면 하나가 없어졌죠.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직장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인박스를 다 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있는 할 일들이나 노트, 프로젝트들을 다 카테고리 시키고 수집함을 비워주는 것들이 이 클래리파이 페이지의 목적입니다. 이 페이지는 아까 분류하고 명료화했던 할 일들을 언제 할지를 계획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할 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날짜가 있습니다. 할 일 탭을 눌러보면은 오버듀는 이미 계획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날짜가 지난 할 일들이 모이고요. 넥스트 액션은 아까 다음 행동으로 분류했던 항목들이 생기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진짜 다음에 해야 하는 행동들이 모입니다. 프로젝트는 지금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프로젝트 태스크는 그 해당 프로젝트에 배치된 할 일들이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친구와 일본 여행 프로젝트에 배치된 할 일이 일본 여행 계획 세우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빼면 여기서는 없어지죠. 이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관련 프로젝트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프로젝트 할 일로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이 할 일을 완료시키면은 이 프로젝트의 달성률도 같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팅포는 아까 대기 중 위임했던 할 일들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간이 지난 할 일들을 새로 다시 날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오늘이 12월 8일인데 리셋 오버듀 버튼을 눌러볼게요. 오버듀 버튼은 날짜가 지난 할 일들을 모두 초기화시키고 새로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내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다음 행동들로 분류했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7일이 집에 있는 날이라고 치면은 이런 집에서 항목들만 같이 모아주는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할 일로 주간 점검하기를 마지막으로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내일 할 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타임박싱 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날짜의 계획에서 시간과 종료일을 포함해서 상세한 타임 블러킹을 한다면은 이것도 여기 타임 블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웰컴 레터를 9시부터 12시까지 쓰고 일본어 단어 외우기는 오후에 하겠다. 그러면은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식으로 세부한 날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 탭에서 1탭으로 바꿔주고 오늘 말고 내일 계획이니까 그러면은 내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웰컴 레터를 쓸 거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일본어 단어 외우기가 표시가 되어 있죠. 더 자세히 길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변경하고 싶으면 쭉 당겨서 날짜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모로우에서도 탭에서 보면은 시간이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프로젝트,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원싱 블럭에서 이번 주 목표가 뭔지, 이번 달 목표가 뭔지를 참고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이쪽에 한 곳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뷰는 점검 페이지입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1단계는 정리하기, 2단계는 최신화하기, 3단계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주변 책상을 정리하고 아까 캘린더 앱이나 스크린샷, 북마크 이런 것들에서 내가 수집하지 못한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다른 메모 앱, 문자 메시지나 카톡, 이메일, 그리고 머릿속에 복잡한 할 일들이나 프로젝트, 생각들도 모두 캡처 페이지에서 다시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수집한 할 일들을 클래리파이 페이지에서 다시 명료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꺼번에 모여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제대로 했다면은 여기 지금 인박스는 모두 비워져야 할 것이고 노트 인박스도 마찬가지로 비워지긴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최신화입니다. 다음 행동 목록을 점검합니다. 내가 다음 행동으로 분류했던 항목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진짜로 내가 다음에 할 건지 일주일 이내에 할 건지 혹은 프로젝트에 속하진 않는지 할 일이 2개 이상이라서 프로젝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캘린더에서 지나간 일정을 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대기 중 목록에서 내가 위임했던 할 일들을 지금 어느 단계까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거고요. 프로젝트 탭에서 내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서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혹은 중단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눌러보면 여기 상태에서 아이디어, 진행 중, 중단, 완료 탭으로 모두 최신화 시키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면 다음 행동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프로젝트는 연결된 채로 뜨게 됩니다. 아이디어 프로젝트들은 이제 다음에 진행 중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뭔지 여기 투두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원싱을 최신화합니다. 이번 주 목표를 달성했다면은 이걸 지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넣는 거죠. 골뱅이를 치고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쓰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링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원싱을 최신화해 줍니다. 마지막은 언젠가 목록을 점검하는 겁니다. someday 탭을 누르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언젠가 목록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 과정이 끝납니다. 다른 페이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데이 페이지는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자주 확인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일과 나의 원싱 딱 이것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캘린더는 모바일에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노션이 모바일의 캘린더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PC나 태블릿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일정과 계획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료화에서 일정으로 표시된 애들만 이 스케줄에 표시가 되고요. 일정으로 표시하지 않은 모든 나의 계획들은 이 플랜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싱 컴퍼스는 나의 목표를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원싱을 만드는 게 조금 어색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이 원싱 메이커 질문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단 하나 무엇인지 일단은 아주 자유롭게 써보는 겁니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쭉 써보고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고 그 5년의 목표를 바탕으로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올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그렇게 점차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 원싱은 싱크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원본이긴 하지만 리뷰 페이지, 플랜 페이지, 투데이 페이지 모두 연동되어서 여기서 변동시키거나 다른 페이지에서 수정을 하면은 네 가지 다 같이 동기화가 됩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면서 프로젝트 페이지와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지금 하위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위 항목을 통해서 메인 프로젝트와 서브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노션 크리에이터 퍼널 구축하기라는 프로젝트는 하위 프로젝트로 메일리에서 템플릿 배포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로 SNS 마케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페이지를 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넣을 수 있고 제목을 쓸 수 있습니다. 계획을 눌러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까지 기한을 좀 넣어줄 수가 있고요. 상태를 통해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 진행 중인 단계, 완료 단계, 그리고 중단 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넣으면은 디데이는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요. 원싱을 통해서 올해의 목표, 5년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중에 하나로 구성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종합 진행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브 프로젝트와 할 일들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종합 진행률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종합 진행률이 올라가고요. 이 서브 프로젝트의 종합 진행률이 올라가면 이 메인 프로젝트의 종합 진행률도 반영돼서 같이 올라갑니다. 카테고리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거나 부여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메인 프로젝트를 넣고 싶으면 이 메인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결하면 됩니다. 서브 프로젝트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해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해제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오버뷰가 템플릿으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처음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지, 이 프로젝트의 비전은 무엇인지, 서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무거나 이쪽에 메모를 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노트들을 여기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노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노트를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여기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성한 할 일들도 다 GTD 프로세스에 맞춰서 명료화를 거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료화를 거치더라도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할 일들은 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계획도 이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고 싶은 날짜에 옮겨서 표시해주면 이렇게 날짜가 생성된 투두로 변하고 플랜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캘린더에서는 다른 계획은 다 제외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할 일들만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의 타임라인도 확인할 수 있고요. 완료된 일은 이 토글을 내리면은 이 완료된 일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다 완료됐다면 이 프로젝트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젝트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래 이 프로젝트를 리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여기에 써놓았고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완료로 표시되고 체크박스도 완료가 됩니다. 완료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태스크를 분류했던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태스크의 총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태스크를 하나씩 보면서 그 속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있고 이 명료화와 다음 행동은 GTD Clarify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우선순위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 원싱까지 마음대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계획으로는 날짜만 지정할 수도 있고 종료일과 시간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마인더를 넣으면 알림도 가능합니다. 카테고리를 통해서 할 일이 어느 카테고리인지 중복으로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데드라인이 있다면 데드라인도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트들이 있다면 여기서 노트를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계획을 통해서 만약에 시간을 부여했다면 걸리는 시간도 표시가 됩니다. 생성 일시와 최종 편집 일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고요. 이 할 일과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은 아이디어와 노트들은 여기에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노트를 하나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노트의 제목이 있고 아카이브와 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트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노트라면은 아카이브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 노트를 자주 봐야 될 것 같다면은 핀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여기에서 직접 쳐서 더 생성할 수 있고요. 중복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와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 노트를 참고할 수 있는 할 일들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와 노트끼리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핀된 노트들은 여기에만 주로 표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노트를 아카이브 했다면은 여기 아카이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탭에서는 이제 내 노트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에서 내가 가진 노트의 총 개수와 지우고 싶다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아카이브는 기록 보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가 아카이브된 것들은 중단된 프로젝트나 혹은 완료된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포함이 자동으로 되고요.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아카이브를 표시한 노트들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여기까지 GTD 플래너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노션 GTD 플래너를 링크에서 배포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